네, 안녕하세요. 김계미입니다. 요즘 국내 주식 시장이 너무 힘들죠. 특히나 다른 나라 시장들은 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유독 한국 시장만 하락장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힘들어하시고 그중에는 이미 포기를 하고 주식 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주가 지수적으로도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기간적으로도 충분히 긴 기간 동안 하락장을 이어온 것 같은데 시장은 상승 반전은커녕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으니 저를 포함해서 국내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일이 힘이 빠지는 하루가 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제도 미증시는 반도체 업종의 기업들의 급등세가 나오면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국내 시장도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 더더욱 국내 시장의 배신감을 느끼고 결국 떠나가시는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확실히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려주어야지 전체적인 시장의 투심이 좋아지면서 많은 종목들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도 활력을 찾아갈 수 있을 텐데 언제쯤이나 그 시점이 올지를 함께 대형주 차트들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추세의 흐름이죠. 이 추세가 한번 결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이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추세의 흐름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최근 몇 달간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될 때는 추세의 흐름에 있어서 주가를 위로 상승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저항대를 생각하면서 봉 차트의 위에다가 하락 추세선을 그리면서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전에 하락장이 진행이 되었던 기간들을 먼저 보면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하락장이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의 하락장과 비교를 해보면 이때는 그냥 횡보장세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네요. 이때 보시면 이렇게 위에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었으며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갭으로 뛰어넘으면서 다시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4월까지 또 3개월간 이어졌던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위에 두고서 저항을 받다가 이 하락 추세선을 주가가 이렇게 상승 돌파를 하면서 다시 상승 쪽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하락장은 어떨까요? 현재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위에 두고 이렇게 여러 차례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기반으로 시장의 추세를 봤을 때 시장이 다시 상승 반전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생각한다면 결국 주가 지수가 이 하락 추세선의 저항을 뚫고 상승 돌파를 하는 시점이 와야지만 시장이 확실하게 추세를 상승 쪽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할 수 있을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기간적으로도 보시면 과거의 하락장들의 경우에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하락장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만약 이번 하락장의 경우에도 3개월 정도로 하락장을 마친다고 가정을 한다면 8월부터 현재 11월까지 3개월간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으니 곧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기술적 지표상에서도 과매도 구간에 확실히 진입해 있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11월 안에는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한국 시장이 11월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대형주들의 차트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성전자 차트를 볼게요.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1월에 최고점인 96,800원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7만원까지 약 28%가량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저점까지 32% 정도 하락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1월부터 이어진 하락세는 충분히 하락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곧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차트적으로 추세 흐름을 본다면 1차적으로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다시 기울기를 높이면서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새롭게 형성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확실히 추세를 반전시켜 놓으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후에 2차적으로는 위에 하락 추세선까지 상승을 해 주어야지 제대로 추세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현대차를 볼게요. 자, 현대차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1월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파동을 만들면서 위에서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이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하락 파동 후에 다시 상승 파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승을 해왔으며 현재는 이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변곡점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더 받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대차의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이미 실적 가치 측면에서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을 통해서 추세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에 기술적 지표들을 보시면 추세를 나타내는 MACD 지표도 이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반전되기 일보 직전에 있으며 CCI 지표도 과매도 구간에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추세선을 돌파할 확률이 더 높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를 볼게요. 카카오는 지난 6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약 5개월간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이 시점에서 한 주 만에 15% 이상 빠지면서 추세선에서 아래로 이격을 크게 벌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 이 하락 추세선으로 수렴을 한다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앞서 삼성전자에서 나온 흐름처럼 하락 추세의 기울기를 이렇게 2차적으로 더 가파르게 만들면서 하락을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아래로 이격을 많이 벌렸다가 여기까지는 수렴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갑자기 다시 흐름이 하락 쪽으로 꺾이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섣불리 접근을 하다가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성장주에 하는 투자가 힘든 게 미래의 실적을 현재로 많이 땡겨와서 가치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비싼 건지 싼 건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만큼 결국 투자자 심리에 주가 흐름이 많이 결정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와 같은 이미 고퍼를 받고 있는 성장주에 투자를 할 때는 마음가짐을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보다는 정말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이렇게 기술적인 추세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카카오의 경우에는 아직 하락 추세선까지의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재 차트적으로도 추세선의 수렴을 한 상황이고 실적 가치로 생각을 해봐도 현재 주가는 퍼가 10배도 안 될 정도로 낮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천천히 저가 매수로서 물량을 모아갈 배포와 힘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면 그러면 퍼가 너무 낮아지게 되고 내년에도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생각으로 천천히 주식을 모아가는데 무리가 없겠지만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퍼가 막 몇십 배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을 믿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투자를 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할 테니 이러한 점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이버를 볼게요. 네이버는 7월부터 이렇게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었는데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선에서 이격을 이렇게 많이 벌려놓으면서 현재는 다시 추세선으로 수렴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때도 하락 추세 후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이때 상승 돌파한 후에 다시 상승세가 이어졌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락 추세선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볼게요. 삼바도 현재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이번에도 저항을 받고 흐름이 아래로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려놓는 시점은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시점 후에야 뭔가 앞으로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삼바의 경우에는 이 하락 추세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래에
상승 추세선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성은 이 삼각 수렴 추세 안에서 주가가 어느 쪽으로 추세선을 돌파하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 지표상에서는 아직은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LG화학을 볼게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선을 위에 두고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동의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위험한 구간에 있다고 판단을 하며 추세가 다시 상승 쪽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하락 추세선을 주가가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먼저 나와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이 저항선에서 다시 한번 정을 받으면서 강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매수 시점을 기다리고 있으시다면 1차적으로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한 후에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을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은 작년 12월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1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오면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위에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격을 많이 벌려 놓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추세선으로 수렴을 하기 위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큰 추세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니 조금 더 신중하게 기다리시면서 기간을 두고 주가가 이 큰 추세의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접근을 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가치를 봤을 때는 이렇게 현재 퍼가 44배 정도로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70에서 100배까지 받아왔던 기업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는 현재 구간은 그렇게 비싼 구간이라고만은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서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홀딩을 더 이어가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와 대형주 몇 종목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았는데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현재 하락 추세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주들이 상승 반전을 해 주어야지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 쪽으로 추세 반전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에도 활력을 충분히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차트적으로 꽤나 긴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오면서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 차트 상에서 주가 지수가 곧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시장의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하락장이 3개월이나 진행이 되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구간이니 조금 더 참고 크리스마스 랠리가 나와주기를 기대하며 버텨나가셨으면 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주식시장이라는 곳 자체가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또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는 곳이니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평소에 사고 싶었지만 가격이 부담돼서 사지 못했던 좋은 종목들을 조금씩 사모을 수 있는 박앤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발자국 멀리서 천천히 조금씩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